보러로 오늘은 제가 국회에 직접 왔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먼저 당명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새로운 당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의미를 제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국민한테서 위임받은 그 힘은 국민을 위해서 써줘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할 때 그 힘이 더 모아지고 그 힘으로 권력을 잡는 거예요.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 국민이 제일 무섭다.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당명을 바꾼 것이죠. 코로나19가 여전히 너무 문제입니다. 국회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라 일시 폐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국회도 초비상입니다. 감염 우려로 국회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과 피해 지원 대책이 시급한데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지금 대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 우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국민들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맙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뭐 부득이 우리나라 사정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근데 빨리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법론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분석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집단 발생하는 그 부류 사람들만, 주변 사람들, 1차 접촉자, 2차 접촉자, 3차 접촉자만 하고 있잖아요. 네. 정부에게 묻습니다. 코로나19 전국 표본 감시 체계 방식으로 전국적 조사를 왜 안 하는 것입니까? 규모 약 2만 명 이상, 인구비의 연령별, 지역별 연령 계층으로 검사 방법은 코로나 PCR 진단 검사와 항체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미 독감 인플루엔자는 전국 감시 체계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실시하고 있으면서 이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정부는 뭐가 무서워서 코로나19 전국 감시 체계를 못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뇨 이 피 체크할 때 네. 살짝 해가지고 피가 이만큼 나오면 시약을 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잖아요. 2분에서 3분 정도면 내가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97.5% 정도를 맞춰볼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다 나눠줘가지고 캠페인을 해서 동시에 하루 이틀 상간에 이 검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자가검진. 자가검진. 국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면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하자 그러는데 형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심각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해서 이 진상을 국민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공개 등 투명성을 강조한 정부가 뭐가 두려워 PCR 검사를 안 한지 우리 당은 전문가들과 함께 파헤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국회가 2번이나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우선 달라진 거는 많은 사람이 몰려왔잖아요. 이 국회가 외부인들은 거의 셧다운 됐어요. 꼭 오셔야 될 분들만 한 2, 3일 전에 등록을 해야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놨고. 세미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만 이제 보좌진하고 이제는 국정감사 시즌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보좌진들하고 이제 앞으로 한 달간 하게 될 이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9월에 대정부 질문을 하셨잖아요. 국회가 국가의 주요 사안을 점검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인데 15일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이어가셨습니다. 복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안 했잖아요. 자, 그런데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장관님. 예. 병가하고 개인 연가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병가가 마무리된 게 23일입니다. 그러면 장관님 군부대 생활하셨죠? 군의 장군까지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특권과 반칙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이러한 공정의 가치가 허물어졌다. 그런데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법으로 심판받을 땐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규범이나 상식 네. 이런 거에 의해서 잘 작동되고 법에는 침범하지 않는 것이 좋은 국가이고 공동체 사회예요. 저는 우리 이 공정의 가치, 정의에 대한 가치를 한번 음미하면서 이걸 바로 한번 세워보는 그런 계기로 이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전번에 대정부 질문할 때 이 규칙이 깨진 거, 어긴 거, 네. 특권과 반칙이 난무했던 상황에 대해서 과연 군은 공평하게 했는가? 아주 공정하게 운영을 했는가? 그거 못한 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물어봤죠. 보고도 안 하고 장관님 보고도 안 하고 이거 발표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문서나 그 규정의 내용이 합당하게 처리가 된 내용대로 설명을 드린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뭐 누구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해석을 따로 이게 별도로 추미애 해서 장관 아들 특혜 하지 아니면 않았다. 뭡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아니면 뭡니까? 왜 이때 이걸 그럼 발표합니까? 15년에도 17년에도 받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9월에는 청년의 날이 있었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이 있었는데요. 또 이제 서산태안에 청년 멘토하면 의원님 아니세요? 많이 만나지요. 요즘엔 우리 청년들하고 등산 많이 다녀요. 등산이요? 등산이 취미신가요? 등산을 좋아하지요. 좋아하세요? 저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 오세요. 우리 가야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내려가면 오전에 일 보고 네. 이제 오후에는 좀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데리고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네. 애로사항은 뭔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불러주세요. 한 10km 이상씩 걸어요. 우리 가야산이 명산 중에 명산이에요. 이런 산이 없어요. 여러분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 가야산은 문화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한반도에 있어서 문물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최고의 명산이 가야산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이 서산태안에 있는 청년들이 가야산의 전기를 받아서 더 좋은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신다네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힘들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죠? 직장도 만만치 않고, 그죠? 너무 사회도 빨리 변하고 있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려볼 때, 성공하려면 누가 가기 싫어하는 길이거나 안 간 길을 가봐야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좀 누가 하기 싫어하는 피하는 곳, 네. 피하는 곳, 또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 이런 길에 가보면 굉장한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산태안의 이제 10대 공약 이야기 조금 이어가 볼게요. 서산태안의 10대 공약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시민들, 국민들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이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요. 네. 우선 서산 의료원이 우리 지역이 아주 의료적으로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거 끝나고 5월 5일 날 양승조 도지사를 뵀어요. 그래서 이 서산 의료원이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라, 서울대학교로 위탁을 좀 해주시라 요청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충남도에서 부지사하고 국장이 서울대학교 병원 가서 미팅을 했어요. 충남도에 도움을 또 많이 받아야 돼요. 이번에 의과대학을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전국적으로 전번에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역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온다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우리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제일 빨리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낙후가 돼 있으니까 필요성이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 이런 좋은 대학병원이 오면 굉장히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게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또 우리 태안은 이제 태안 고속도로잖아요. 네. 이게 꼭 맞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부터 국토부를 좀 만나서 설득을 했고 네. 지금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금 KDI인가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태안. 사랑하는 태안. 네. 여기에 고속도로 반드시 놔야 돼요. 맞아요, 아주 맞아요.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누구 하나 이런 일을 검토를 안 해놔서 너무 어려워요. 공약을 했으니 지키긴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의 이런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한 달간 진행된 서민종 의원님의 행보를 제가 잘 전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10월호에서 더 화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